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뉴스와 화제, 여론조사,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순방 외교 중 이른바 비속어 파문으로 지지율이 8월 초에 제일 낮았던 그 갤럽 기준으로 제일 낮았던 24%를 한번 동률을 기록했고, 이게 계속 좀 논란이 커지니까 또 추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나 예상이 많았는데, 그거와는 조금 달리 예측이 일단 빗나가서 추가 하락은 하지 않았고 반등을 바로 했어요. 반등을 몇 퍼센트나 했어요? 갤럽 기준으로는 비속어 파문이 막 터지자마자는 24까지 하락했다가 네. 29로 올랐다가 네. 다시 28로 조금 빠지고. 거기서 그런데요. 근데 1%포인트 움직인 거 가지고는 네. 민심의 변화를 말하기는 조금 이르고. 그런데 네. 자, 그 이후에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권성동 네. 의원의 거의 막말 타동. 예, 그다음에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계속 이렇게 강경 발언. 그리고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의 위원장 내정자의 뭐 총살감, 뭐 김일성주의자 등등등. 네. 이제 오늘 고발됐는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는데, 또 카톡 먹통 사태도 터졌죠. 네. 그래서 아마 카톡 먹통 사태가 없었으면은 지금도 1년에 여권 핵심 인사들의 그런 발언 시리즈가 톱뉴스를 차지할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지금은 조금 아니었고. 그런데요. 그 네. 발언과 함께 예. 자, 핵무장하자, 전술핵 재배치하자, 이렇게 계속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 쏟아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친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친일 국방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북핵이나 북한의 무력 도발, 이게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결집합니까? 네. 안보 북한이 뭐 전에 이렇게 미사일만 쏘았던 거에 비해서는 좀 다변화됐달까?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무 잦았고 이래서 대북 안보 문제 좀 자극을 받음직한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여론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감지를 해서 이제는 친일 국방 얘기는 엊그제 사이에는 최근은 안 꺼내고 있는 데다가, 보수 핵심 지지층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에 대한 위기감, 이런 거 발동됐을 겁니다. 이전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보수권 대통령 때의 지지율 추락으로 인해서 생긴 혼란,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랄까? 네. 사전 경험 효과도 좀 작용했을 것 같고요. 자, 이 민심을 빅데이터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커뮤니티와 블로그, 뉴스,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언급량이 119만여 건인데요. 그 40만 건이었던 게 이번 주에는 18만 건으로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은 이슈의 중심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라졌네요. 이름이 네.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외교 문제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네. 감성어도 보시면요, 외교 문제, 뭐 언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MBC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국방이라든지 안보, 이런 부분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감성어 비율도 부정이 78%까지 내려왔는데, 그 많이 언급될 때는 8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차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면서 부정평가도 조금 예전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잘하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미숙하다, 창피하다, 뭐 이런 단어들, 위기다, 논란이다, 이런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윤 소장님, 네. 대통령의 말이 대통령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뉴스 전면에 나오거나 주어가 된다면 실수나 뭐가 잦았고, 그래서 실수는 실망으로, 잦은 실망은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는 수치의 반영이겠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는 어떤 점을 또 보고 있습니까? 네, 똑같은 기간 동안 언급량이 25만 2천여 건이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많이 줄었어요. 네, 언급량 그 키워드들 보면은 뭐 주가 조작, 검찰, 특검, 논문 이런 단어가 아무래도 얼마 중심에 전에 있어요. 봉사활동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안 나오네요. 예, 그 얘기는 뭐 아직 그렇게 쭉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표절이나 도이치모터스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사안에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부정감성어 78%, 표절, 그다음에 지지부진하다, 똑똑하지 않다, 허위, 손해, 혐의, 범죄, 임금체불 뭐 등등의 단어 괜찮다가 있고요. 뭐 요거는 글쎄요. 뭐 누굴 뭐 배우를 닮았다 뭐 이런 키워드가 긍정으로 잡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평가라고 봐야 될지는 제가 좀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이강윤 소장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28%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29%는 10월 4일에서 6일, 24%는 9월 27일에서 29일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네. 아무튼 답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 2%는 큰 차이로 읽는 거는 뭐 좀 무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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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추가 하락은 하지 않았다. 의외로 그렇죠. 받아들인 게 많고요. 예. 그리고 지금 출범 이후로 50%를 넘겨본 적은 5월 마지막하고 6월 초 4주 빼고는 계속 없어서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약 30%, 부정적으로 보는 게 60%, 30대 69도가 거의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튼 하락의 그 기울기는 지금 이제 멈췄으니까. 네, 일단 멈췄다. 네, 이제는 조금 잘해주기를, 이제 능력을 보여주기를, 실력을 비추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국정감사 3주차 접어들었는데 네. 어떤 단어들이, 어떤 어휘들이,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끌까요?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김문수 네. 저기 경제사회 경사노위위원장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김일성주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 감성어가 80% 넘거든요. 네. 이게 색깔론이다, 막말이다, 논란이 될 것이다, 처음 듣는다. 그 안에서도 존경한다, 뭐 맞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강성 지지자들은 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는 이렇게 너무 강한 발언이 특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이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지자들을 위한 발언이라고밖에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된다라는 말이 좀 가장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망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러게요. 이게 보수 지지층을 다 품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보수층이 이미 이탈이 됐죠. 3월 9일 쉽게 말하면 48%대 47% 정도로 이겼잖아. 집권에 성공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득표율과 여론조사 국정운영 지지율을 똑같은 잣대로 동렬 단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50대 50, 50대 49 정도로 대선은 끝났다고 보면 지금은 30대 6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50에서 20 정도가 나갔어요. 네. 그 20 정도 줄어든 게 일부는 민주당으로 갔고 상당 부분은 아직은 무당층 또는 중도층으로 머물러 계시는 거고. 지금 여론조사를 대충 살펴봐도 2배 정도, 그러니까 30대 60 이 구도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넉 달째 계속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이런 김일성주의자 총살 종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거기 이거는 30%한테도 이게 소구력을 갖기 힘든 게 우선 너무나 오래 그 고장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뭐 옛날 노래처럼 달고 닳게 써왔던 얘기일 뿐더러 이런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것을 걸러낼 정도의 시민의식은 합리적인 층에서 굉장히 많이 성숙돼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김문수 위원장 같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이 효과가 있어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제가 2번의 총선과 몇몇의 이제 그 이런 선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언급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낸 그런 후보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다 당선이 안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게 쌓이게 되면 결국에 정부한테도 안 좋고 본인 자체도 사실은 그 전체적인 인지도를 깎아먹는 결과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어떤 미미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약간의 그런 장치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네. 소장님, 팀장님, 김문수를 쓴다는 것, 이은재를 쓴다는 것, 이 부분은 이분들은요. 소신이에요. 아스팔트에서 계속 이렇게 외치고 예. 빨갱이 외치고 뭐 그리고 혈서 쓰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집토끼라도 지키겠다. 네. 그 과격하지만 이 태극기 세력이라도 안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닐까요? 이런 좀 걱정을 해봅니다. 그런 걱정이나 추측이 합리적이죠. 상식적이고. 색깔론성 그런 극렬 발언들 일련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예, 친일 이거 네. 조선과 일본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것인데 그리고 여론의 비판이 즉각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 안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토닥거리면서 가잖아요. 그것은 my way 그냥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주변의 그 강렬 분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커가 없다. 또는 있다고 해도 눈치 때문에 주변 분위기 때문에 작동될 수 없는 상태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그런 쪽으로. 그래서 소통이나 협치와는 조금씩 더 멀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전엔 이런 어떤 좀 자극적인 키워드나 발언을 했을 때 일주일에 그래도 5만 건 정도는 언급량이 나와주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10,000건이 안 넘습니다. 그래요? 기사에서나 이제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요. 1,800여 건 정도 나오지만 기사는 1,000건이 넘고 1,800건이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나 그렇죠. 관심이 없군요. 이런 발언들은 이제는 너무나 많이 접했고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기존의 그동안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지금 핵무장론이 지금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기사는 많잖아요. 네. 관심은 별로 없군요. 이 그러니까 부분도. 물론 뭐 기사에 대한 댓글은 좀 달릴 수 있는데 결국 관심이라 함은 이런 기사가 나오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지지하고 하고서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본인들이 이제 그걸 문장으로서 만들어서 글로써 이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휘발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민님께서 정치의 품격 어디에 갔나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상당 기간 동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제는 좀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이슈를 덮는다든지 그러니까 전액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네. 국민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먼저 뽑아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당이나 야당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다른 이견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좀 만드는 그런 노력들 상식적인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막말은 막말로 덮고 이슈를 이슈로 덮고 새 계속 정부 출범 6개월 되어가지 않습니까? 꼭? 네. 그리고 12월 정기국회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굉장히 핵심 관심 사안인데 취임사로 돌아가면 됩니다. 취임사로요. 취임사에서 소통 강조했었습니다. 통합도 얘기했죠. 네. 자유도 얘기했어요. 자유만 얘기하는데 그 자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0328님께서 국민들은 관심 없고 기자들만 관심이 많은가 봐요 얘기하는데 이 지적도 좀 타당합니다. 그렇네요. 네. 저도 기사는 1,800건인데 네. 10,000건이 안 된다는 건 정말 그게 그렇죠. 뉴스인데요. 그게. 네. 네. 이 부분 또 기자들도 좀 고민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어. 그게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것도 거의 복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론사라고 본인들을 부르는 곳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계속 똑같은 키워드로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게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언론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여론과 민심 여기서 읽어봤습니다. 이강윤, 전민기, 이강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